오빠, 어? 요즘에 특히 주행거리 짧은 차를 선호하시잖아요. 지금 그전보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 그러면서 주행거리 짧은 차를 봐도 한참 비쌌을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주행거리 짧은 차 구매가 가능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가격이면은 최대한 주행거리 짧은 차를 가져가고 싶다, 이런 고객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 아니 근데 LPG 차를 찾다 보면요. 주행거리 짧은 차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겉에서 보면은 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네.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이 운행하셨을 때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 근데 방금 전에 너가 말한 것처럼 LPG라든가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잖아. 그런 차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주행거리보다 더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셨을 때 유리한 차란 말이야. 근데 내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값비싼 하이브리드를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연료비가 저렴하다고 LPG를 운행하게 되면은 나한테 그렇게 유리한 차들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이브리드, LPG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이 운행을 하셔. 그래서 중고차로 오는 차들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휘발유라든가 경유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차들이 많지. 그래요? 근데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주행거리가 짧은 LPG가 나오면요. 가격이 또 비싸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중고차에서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가 포함이 되잖아. 네. 근데 LPG가 주행거리가 짧은 차가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런 차가 들어오잖아? 그럼 평균적인 매물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도 판매가 굉장히 빨리 끝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짧은 주행거리 LPG가 많이 들어오지가 않다 보니까 매물 가격이 잘 안 떨어져. 그럼 오빠 3.0 LPG 엔진 중에서 키로수는 짧은데 1,000만원대로 나오는 차가 있을까요? 3.0 엔진이 들어가려면 중형급 LPG는 안 나오잖아. 네. 준대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형급보다는 차량 가격이 비쌀 거잖아.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데 3.0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LPG여도 매물 가격이 2천만 원이 좀 넘어갈 거야. 근데 너가 말한 것처럼 1,000만 원대에서 그런 차를 구해야 되면은 욕심을 좀 버리긴 해야 되거든.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되냐, 실내에 들어가는 옵션을 좀 포기를 해야 돼.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고 요즘에 풀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쓰는 옵션도 막 되게 많이 넣어주잖아. 그런 옵션 포기하고 내가 운전하면서 진짜 많이 쓰는 옵션, 이런 위주로 차를 보거나 혹은 외판에서 교환이라 판금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조건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주행거리가 짧은 차도 1,000만 원대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건만 들어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잘 어울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LPG를 보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LPG가 연료비가 저렴하고 연료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가격적인 부분까지 맞추려면은 무조건 합리적으로 차를 봐야 돼. 그럼 오빠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한번 차를 촬영해 볼까요? 그런 조건으로 차가 자주 들어오진 않지만 차를 한번 찾아오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아의 K7 LPG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전반적인 기본 스펙이 나쁘지 않아요. 연식이 2020년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LPG 치고 굉장히 짧은 5만 킬로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오늘 1,000만 원대로 차량을 찾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 가격을 1,000만 원대로 맞춰서 준비를 해봤고요. 대신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매물 가격이 아무래도 차량의 스펙 대비 좀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굉장히 많은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열선 시트, 내비 후방,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에서 교환과 판금은 어느 정도 있지만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고요. 3.0 LPG 엔진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이에요. 기아의 마지막 K7이죠. K7 프리미엄 3.0 LPG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이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현재 주행거리는 5만 킬로대에서 LPG 모델치고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에서 교환과 판금은 있어요. 교환 부위는 뒤쪽 양휀다 교환이 있고요. 판금 부위는 조수석 앞쪽 휀다 그리고 뒤쪽 도어에 판금이 있는 모델이요. 모두 다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K7 프리미어 3.0 LPG 스탠다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관 디자인은 K7의 마지막 디자인이죠.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K7 라인업 중에서도 디자인 완성도가 가장 좋았던 디자인이 거의 정점에 있었던 모델이고요. LPG 모델이지만 외관에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차량이요. 2020년대 모델이기 때문에 최신 옵션 LPG 모델이지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LED 주간 주행등을 보실 수 있고 전방 센서를 보실 수 있는 차량이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인기 많은 블랙 바디 검정색 바디로 보실 수 있고요. 휠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비교적 최근 연식의 차량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그렇게 구형 같진 않죠. K7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와이드형 인포테인먼트를 순정으로 사용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마감도 구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광, 우드 마감, 그리고 메탈 마감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이 앞전 모델들이랑은 변화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었던 차량이요. 시트는 가죽 시트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신차 비닐은 이런 쪽 안전벨트 쪽 보시면은 신차 비닐이 몇 군데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준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1열부터 공간성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체급이 준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작지 않은 2열 공간성이죠.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2열 공간성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2열도 시트 유지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신차 비닐은 이런 안전벨트 쪽 그리고 벨트 클립 쪽 이런 쪽에 다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를 두 개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현대 기아 모델 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가스통이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모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트렁크 공간성은 조금 좁아져요. 여행용 캐리어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K7의 마지막 디자인이죠. 일자형 테일램프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리어 쪽에서 순정 바디킷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중고차로 LPG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 짧은 차가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라든가 경유 모델 타시는 분들이 1년 연간 자동차 주행 거리를 평균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를 운행을 하세요. 근데 LPG에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주행거리를 3만에서 4만 킬로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경유 모델보다는 주행거리가 한 2배 정도 많은 차량들도 중고차에서 흔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으면서 가격이 1,000만원대로 나오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LPG 모델을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전동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라이트, ECMI 패스 룸밀러, 순정 와이드형 인포테인먼트,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후방 센서,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56,955km, 5만 km대고요. 자, 차량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슷한 스펙에 만약에 실내 옵션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고 외판에서 교환과 판금이 아예 없다, 이런 모델이 한 5만 km 정도의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되면 평균적으로 매물 가격은 1,000만원 후반에서 2,000 초반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이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교환 판금이 아예 없는 차량은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훨씬 좋은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차량 가격은 1,6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